개발자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코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진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책을 바꾸고 프로그래밍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100억을 들여서 기다리는 시간이 20% 줄어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거죠. 사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거울을 설치를 하죠. 거울을 사람들이 보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는 것 자체를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여기에 저는 노력이 한 80%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제대로 되면 오히려 문제 해결 방법은 좀 따라온다.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제가 개발자로 처음 일을 시작한 거는 2001년이었고요. 우아한 형제들은 2015년에 CTO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작년 1월부터는 CEO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93학번이고요. 대학원 진학을 해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연구라는 게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실제 내가 손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에 나는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 결과로 팀엑스 소프트라는 회사에 가게 됐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CTO 역할을 하시던 그 교수님이 오만라인인가? 소스코드를 쭉 주시고서는 데모에 쓰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을 가셨어요. 전 한 번도 그 전까지 리눅스를 써본 적도 없는 거예요. 책을 샀어요. 일주일을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떡하지? 소스코드를 쭉 읽어보는데 어떤 분 성함이 적혀 있더라고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인 거죠. 모르는 분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해야 되잖아요. 찾아갔어요. 일주일 전에 입사한 김범준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모르겠다. 제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만 설명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어떻게든 해보겠다. 황당하잖아요. 모르는 애가 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달라. 근데 그분이 정말 하루를 꼬박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소스코드에 설명을 다 적어주신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느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 진짜 좋은 조직이구나. 그분 입장에서는 하루를 허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조직 전체로 봤었을 때는 제가 헤맸을지도 모르는 한 달을 아낀 거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건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팀장을 했었는데 일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고 그 시도에서 또 많이 배웠어요. 보통 개발자라고 하면 천재 개발자가 있고 한 명이 일을 되게 잘하고 멋진 결과를 만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마음껏 실험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정말로 성장했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속해서 일을 하는 팀이 그냥 월드 베스트 팀이라고 생각해. 3년 전에는 아니었는데 3년 동안 같이 노력해서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건 개인이 성장한 것만큼 그게 고스란히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는 거, 그런 사이클이 돌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아닌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고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던 것과는 다른 기술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NC로 이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에 2년 정도는 SK 플래닛 데이터 조직을 맡아서 그때 상무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크래프톤 정병구 의장님이랑은 이제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얼굴을 보자. 내가 한 분 더 이렇게 같이 만나도 괜찮지? 라고 해서 만났던 게 김봉진 의장님이고요. 알고 봤더니 새로운 CTO를 찾고 있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꿈, 비전의 크기, 그게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식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뭐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너무나 이제 잘하는 회사였었죠. 저 회사가 다른 것들은 너무 잘하니까 만약에 내가 가서 아직은 강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개발 조직을 정말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저 회사에도 많은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졌죠. 와서 이제 살펴봤더니 약간 좀 놀랬었죠. 그 당시에 배민의 이제 아키텍처는 이 DBMS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조금만 부하가 트래픽이 많아지거나 하면 굉장히 장애도 많이 나고, 보통 때는 저희가 1분에 사실은 리퀘스트가 10,000개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벤트 같은 걸 하게 되면 5분 차이로 10,000개의 리퀘스트가 300만 개로 바뀌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이벤트를 거의 할 때마다 서버가 죽었던 것 같아요.
보통 새로운 사람들은 기존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장 신경 썼던 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던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면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게 어제의 최선이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 부채라는 말도 그래서 썼었거든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간 빚을 내서라도 더 빠르게 성장할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업이나 서비스가 안 커졌으면 지금의 문제도 없었을 거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씩 메꿔 나가보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다행히 50명 개발자가 4,500명이 될 때까지 부드럽게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전체 조직의 생산성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개발자들의 이제 몸값이 오르는 이유는 한 명의 개발자가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워낙에 사실은 생태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아들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본인은 이제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 도구들도 많고 오픈소스로 풀려있는 것들도 많고 예전보다 개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중요한 거는 개발자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를 코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진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프로그래머가 코드가 만줄됐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래머는 아니거든요. 1000줄이건 10,000줄이건 중요한 건 당신이 작성한 코드로 만들어낸 비즈니스 밸류가 뭐야? 그 비즈니스 밸류로 나의 가치가 증명이 되는 거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코딩 자체로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정책을 바꾸고 프로그래밍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발자는 코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저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개발자로 일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코딩하는 시간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떤 로직으로 풀어내야 되지를 고민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고민하는 시간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속도를 높이는 변화인가? 아예 새로운 기능의 추가인가? 상위 레벨의 방향성이 싱크가 되어야 전체적인 일의 아웃풋이 나올 텐데 여기서 사실은 1도가 딱 틀어지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차이 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여기에 저는 노력이 한 80%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100억을 들여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거죠. 사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거울을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은 구성원들이 얼마나 본인들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송파구에서 일을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저희 회사의 어떤 일하는 문화를 정리하는 것이 있는데 잡담이 경쟁력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드라마 얘기를 주구장창 계속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사실은 인간 대 인간으로 개인의 친숙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면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느리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문제겠네요. 그럼 거울을 설치해요. 얼핏 잘못 들으면 뭔 소리야.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니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가 되게 그 회사의 문화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잘 조율하는 것이 일을 할 때 있어서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 아마 지금의 이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CTO라는 역할을 하다가 CEO라고 하는 역할을 맡게 됐는데 작년에 되게 많이 배운 게 있다면 그전에는 쉽게 제 생각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CEO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대표가 이미 저런 생각을 좀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의견을 오히려 더 들으려고 노력해야지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우리가 믿는 거는 저 사람이, 저 조직이 어디에 시간을 쏟고 있는가, 어디에 자원을 쓰고 있는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점점 소프트웨어가 풀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라고 하는 비전 2.0을 만들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그때는 배달이 되지 않던 많은 음식들이 배달의 민족에서
주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고객의 눈높이는 올라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배달이 된 것으로 그쳤다면 내가 딱 원하는 시간에 갖다 줬으면 좋겠어. 몇 군데를 시키더라도 그 모든 음식들이 같이 배달이 됐으면 좋겠어. 환경 문제도 조금 더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저희는 아직 2, 3%밖에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쌓여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성장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일을 하는 그 공간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개인의 성장을 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고요. 또 내가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낼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것 고민하시면 저는 어디에서도 다 원하는 좋은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